보령화력 조기 폐쇄와 코로나19 발생과 조치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보령화력 조기 폐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충청남도 소재 보령화력 제1호기와 제2호기가 공식 폐쇄됩니다. 대한민국 탈석탄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우리 충남이 이제 석탄 활용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제 28일 정부에서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1호기, 2호기 조기 폐쇄는 물론 전국 석탄 발전 60기 중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화력 30기는 폐지하고 폐지된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계획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제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2년까지 도내에 있는 14기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탈석탄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충남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가적 의제와 계획을 선도하고 또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더 큰 결실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도지사로서 무엇보다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령화력 1호기는 1983년 12월, 보령화력 2호기는 1983년 9월 보령시 오천면 오프리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보령화력발전소는 국내 최고의 전기 생산 기지로서 또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지난 35년 남짓을 제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력발전을 통해 이룬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바로 환경오염과 충남도민의 큰 희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석탄화력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했고 나아가 우리 삶의 공간과 모두의 생존마저도 어렵게 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의 논리가 보전의 논리에 앞설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지역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우리 충청남도가 석탄화력 발전의 조기 폐쇄를 미리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선 측의 출범과 함께 노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달린 일이었고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멈추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과 도민 모두가 토론하고 설득하며 한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2019년 1월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수차례의 실무위를 거쳐 조기 폐쇄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정보부처와 국회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후환경회의, 한국중부발전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총력을 다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주도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범국리적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노후석탄화력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심차 역할을 하며 큰 힘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2019년 11월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조기 폐쇄 확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계획에 따라 마침내 역사적인 조기 폐쇄를 이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 도전과 열정으로 값진 결실을 만들어낸 충남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충남의 절업과 충남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았던 충청남도의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또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석탄 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가 폐쇄되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인구가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무엇보다 가장 우려됩니다. 보령화력의 조기 폐쇄 이후 전환 후 가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충격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되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그동안 주력해왔고 마침내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 수립한 우리 충남의 보령 1호 기록이 조기 폐쇄에 대한 종합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일 것입니다. 이번 폐쇄로 인해 총 326명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발전에서는 직접 고용인원 135명에 대해 폐지 설비 운영, 인력 재편성, 도내 타 발전소 이동 등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타 지역으로의 전출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인원 192명은 사업 물량 확보 및 사내 재배치로 안정적인 고용주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조기 폐쇄에 따른 보령시 세수 감소분을 보존하겠습니다. 보령 1호 기록이 조기 폐쇄에 따라 보령시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와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등 약 1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에서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전액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4년 도특별에게 예산사업비 편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산업의 체질을 전환해야 하고 또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신규 산업의 공모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공무사업의 탈석탄 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국가 공무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2021년 보령시로 착수가 확정되었고 냉매 물류단지 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2020년 착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주관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중기부 주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노동부 주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 등의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선언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도 바로 우리 충남이 주도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충남이 선도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21일 세계 43개국 22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언더투 연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선언과 탈석탄 금고 확산 등을 주도했던 그동안의 우리 충남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우리 충청남도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보령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우리 발걸음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전환의 성공이 우리 충남을 넘어 세계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보고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년 동안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 100명당 1명꼴인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6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지난 11월 이후 전 시군별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천안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총 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식품 판매점 방문자 및 지인과 외국인 무작위 체류자 등 총 2267명을 검사했으며 이어 추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산교회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는 총 41명 전수조사에서 총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음성병원 관련해서는 국립공주정신병원으로 이송한 밀접 접촉자 34명 중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국립공주병원에 코호트 격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시설 격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당진교회 관련 총 1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교회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기도원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총 1,503명을 전수 조사했으며 교회, 노인복지센터, 기도원 등의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집회금지 명령 후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천 운수이사 관련 총 40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명의 확진자가 발생, 운수이사 이용 확진자 거주마을에 27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도 천안의 2개 교회, 천안 자동차 부품이사, 논산 육군훈련소 등의 집단 감염 사례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최근 일주간 확진자 발생 수의 대폭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된 방역 조치는 정부 권고안으로 변경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 강화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에 의한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을 제한하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를 의무하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위험시설 출퇴근 종사자에 대해 1일 이외의 증상 체크 및 주 1회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중점 일반 관리시설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시, 일식 등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 방역대책의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한 달간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간 감염이 24.4%, 지인과 직장 동료 간 감염이 36.9%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식사하고 차와 커피, 음료수 등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도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인 간 근접 대화 시 절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사와 다과 등의 자리에서도 대화를 금지해 주시고, 대화를 하려면 음식물 섭취를 마치거나 잠시 중단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귿자인 비말 차단기를 만들어 휴대폰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와 다과 등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정에 들어가서도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식사도 가능한 교대로 하시는 등 가족 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경로 중 가족 간 감염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고 이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까지 방역과 경제 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202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하루하루 잘 참고 이겨내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함께 격려하고 다 같이 힘냈던 우리 노력은 분명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생활 방역수칙 준수 등 공동체를 위한 우리 실천과 협조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분명 이겨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서로 힘을 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차분한 가운데서도 220만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를 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신축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에도 저는 충남도지로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 보다 힘차게 뛰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발언을 마치면서 디귿자형 비말 차단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 좀 약간 잡을까요? 예, 언론 여러분, 예, 이게 비말 차단기인데요. 이 가림막이라고 하죠. 이건 아크릴로 만들어서 비용이 좀 나가긴 합니다. 사진에 잘 안 잡힐 텐데요. 이렇게 놓고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 의자에서 이 옆자리가 차단입니다. 또 당연히 앞자리는 차단이죠. 또 이거는 이 대화가 가능해서 말이 이걸 통함으로써 말이 전달이 지려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철저하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지만 혹여 긴급하게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비말이 차단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코로나19를 진정으로 이겨내려면 저는 대통령님 이하 5,100만, 200만 국민이 모두가 이런 비말 차단기를 만들어서 휴대폰처럼 우산처럼 갖고 다니면서 식사 시에 커피 드실 때 음료수 섭취 시에 아니면 음주 시에 이거를 적극 활용한다면 저는 몇 분의 1을 당장 한 주만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비말 차단기 이거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군에 제공했고 시군에서 사업을 합해서 약 2,400개의 일반 음식점에서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반 음식점, 커피숍 이 비말 차단기 설치할 걸 지원하고 적극 독려하고 가능하면 의무화할 때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단초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4인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식사를 한다면 식사 전에 아무리 마스크 쓰게 결코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개인이 자기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접이식 이거는 접이식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이게 들고 다니는 가방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죠? 그리고 이 아크릴로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부분들 면적을 차지하지만 현재 공장에서 문방구에 이런 비말 차단기와 간이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너무나 높이가 낮고 이 날개가 없습니다. 이거를 한 10개, 5개 정도로 된다면 충분히 앉아서 식사할 때 이 높이가 되고 옆에 날개를 통해서 옆자리에 비말이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2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저는 도청 공직자가 앞으로 일주일 이내 모든 도청 공직자는 이것을 의무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어제 시국장에서 강국해 말씀드렸지만 도청 공직자가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고 식사한다든가 대화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도청 공직자가 모델을 몸을 보이겠습니다. 각자 비말 차단기를 만들어서 식사할 때, 커피 마실 때, 대화할 때, 음주 시에 반드시 비말 차단기를 착용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해 주실 때 우리 코로나19가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고
어른이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말 차단의 단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최소한 몇 주간은 부부가 지간에도 마스크를 대화하고 식사 때는 교대로 식사하든지 비말 차단기를 설치하고 설치하든지 심지어 잠잘 때도 머리를 반대편 방향으로 자는 것이 저는 한 몇 주간 진행될 때 코로나19가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만들고 잘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부터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주무실 때는 이 코로나19를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대한민국 전체가 최소한 한 3주 정도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최소한 각방 있으면 각방 쓰지만 각방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함께 침대에 잔다면 머리를 반대편 방향으로 자는 이런 실천이 필요할 때 코로나19가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간곡하게 도민 여러분께 전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